네, 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사사로운 책 리뷰 당신이 옳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이게 저도 이 책을 2017년도경부터 접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왠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당시가 저는 이제 애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해서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육아 서적들을 이제 좀 안 보기 시작하고 안 가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쟤한테 안 좋게 저렇게 영향을 또 끼치겠구나 하다 보면 막 더 뭐라 그럴까 괴리감에 빠지고 더 자책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싫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모 교육도 좀 안 가고 좀 육아서적도 안 봤는데 요게 약간 그런 느낌, 부모 교육 받는 느낌, 육아서적 보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안 봤는데 지금 다시 이제 보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우연치 않았죠. 네, 그때 이제 찻집에 가서 라떼를 마시다가 보게 됐는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책에서 나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 어, 그렇구나. 내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토닥여주는 너 괜찮아. 너, 뭐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또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존재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리고 또 공감은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공감은 뭐 타고난다더라, 뭐 이렇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자꾸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부분들은 알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옳다라는 거는 당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 있는 그대로 당신의 존재는 빛난다. 그대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가? 좀 그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그 존재 자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그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바로 감정이고 느낌이다. 그래서 감정이 그 존재 자체를 시시각각 반영하고 있는 신호등과 같은 거다. 그래서 감정은 내 존재의 어떤 나침판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낌을 무시한다라는 거는 마치 자동차의 위험 게시판이 막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꺼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만큼 또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감정과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내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들도 누구도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무시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느낌으로 상대는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한다라는 자체는 그 존재를 그냥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에 저도 또 반성도 하면서 그리고 저도 또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도 좀 억눌림이 좀 있었겠다라는 그런 또 스스로에 대한 위로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는 질문이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그 존재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한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가정생활에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그래서 이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배우는 거다라는 것에 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알아야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즘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그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주지 않는다면 네. 셀프 의지법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듯이 스스로한테 자주 너 마음이 어떠냐 요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에 좀 감정이 상하거나 느낌이 상해 있으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물어봐주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이 흘러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풀어내고 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줬을 때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존재라는 부분이 뭔가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의 힘의 근원이 이렇게 공감이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어려웠던 그런 현장들, 뭐 세월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들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어떤 마음 치료를 위한 부분들에 많이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셨던 부분이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을 이제 살게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끔 하는 힘의 근원이 공감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그런 마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의사가 할 수 없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공감의 힘으로 해줘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뭐 순간적으로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끝까지 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좀 표현을 했어요. 세월호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그 세월호 분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어떤 상담가나 어떤 의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이웃분들 같이 그때 이제 함께 자원봉사 하셨던 이웃분들이 계속 울컥하네요. 그런 분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큰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삶에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먼저라고 합니다. 너를 공감하기 위해서, 당신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건 정말 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이 세워져야 거기 그늘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 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 맞지 맞구나라는. 그래서 남을 공감하기 이전에 남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에 대한 사랑과 공감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우는 거, 공감은 배우는 거라고 하니까 누구든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건 한 사람이 우주라서 그렇다.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일 수 있네요. 그러니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는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누르는 거는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딸아이한테 딸아이가 마음이 어떤지 자주 물어봐주고 내가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주목해주는 사람으로서 있어줘야겠다. 저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알게 됐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른 채로 살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내 자신이 스스로 셀프 인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걸 알고 있는 엄마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내 딸아이에게는 내 딸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주고 주목해주고 알아봐주는 그 사람으로 있어야겠구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자신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너무 쓸쓸하구나 그래 험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사람으로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또 알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또 남아있으면 되니까. 저는 제 딸아이에게 그런 엄마로 계속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지금도 읽으면 울컥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얘기가 그 중2 우울증의 이제 그 아이의 치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막 계속 중2인데도 막 어떤 자살에 대한 이야기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상담 받다가 이제 더 큰 곳으로 가서 상담도 받고 이랬는데 걔가 상담도 다 끝나기 전에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막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엄마랑 상담 받으러 가는 길 또 상담 끝나고 나면 나와서 먹는 돈가스 엄마랑 나누는 대화들 너 계속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떠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얘가 우울증이 다 극복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아이가 이제 아플 때 아프다고 하면은 엄마가 해주는 그때 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해주는 거, 엄마가 머리 만져주는 거. 근데 우리도 이렇게 아플 때 그런 거 행위 자체만으로 마음 이렇게 병이 낫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 아이는 엄마의 그런 관심과 또 엄마랑의 그런 시간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우울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많이 또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온 제가 그때 또 한번 소개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어찌됐든 폭력은 잘못된 거다. 그거 알았으니까 됐어.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막 서럽게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저는 이것만 읽으면 이렇게 울컥하나 몰라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말이 끝나고 너무 울컥해요. 말이 끝나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여기만 읽으면 이렇게 막 울컥하네요. 네. 그래서 왜 울컥하는지, 이런 마음을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저도 제 딸아이한테 그렇게 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당신이 옳다. 네, 한 번쯤 읽어보셔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 또 느낌을 어떻게 수용해 줘야 되는 것인지, 공감에 대한 것들, 네,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연극술사였습니다.